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신뢰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신뢰란 누군가에게 믿음을 갖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함께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죠. 당연한 말입니다만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친구나 동료 간에도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아가 신뢰는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국민과 정부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신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공자님도 논어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똑바로 서지 못한다. 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신분립은 뭐 많이 유명해서 네. 들어본 그렇죠. 건데 공자는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자님 제자 중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자공이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에 공자님은 정치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치를 잘 하려면 족식,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족병, 군대를 충분히 하고 민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정치를 잘하기 위한 요소로 식량, 군대 그리고 백성의 믿음 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자님 답변을 하자 자공은 다시 묻습니다. 셋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가장 덜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이에 공자님은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자공이 또 묻죠. 다시 나머지 중에서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공자님은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공자님은 정치를 잘하는 데는 식량과 군대와 백성의 믿음 등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3위가 군대, 2위가 식량, 1위가 백성의 믿음이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민무신분립.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 말을 줄여서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백성으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이 생각한 정치를 마음껏 펼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나 행정을 펼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생각한 대로 전개되지 않죠. 그만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지도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실에서는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 잘 지켜야 되고 네. 거짓말하지 말아야 네. 되고 그죠? 또 청렴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가 한 약속 잘 준수하면 국민들이 무한 신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신뢰 본질을 한 50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의 정확한 의미는 약속 이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이 기대한 바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기대라는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신뢰에서 중요한 건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가 SNS를 보고 오늘이 생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축하의 말과 함께 네. 식사나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였죠. 네. 그리고는 식사를 마친 후에 계산할 때가 되자 동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식사 비용이 총 10만 원이 나왔으니까 네. 각자 5만 원씩 내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그 동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준다며. 근데 정확히 보시면 사준다고 얘기한 바는 없죠. 그냥 식사나 같이 할까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런 줄 알고 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네. 직장 동료는 내가 밥을 살게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 그렇군요. 식사나 네.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뿐이죠. 네. 하지만 상대는 그 얘기를 듣고 동료가 생일 축하 기념으로 밥을 사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잖아요. 그죠?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더치페이를 요구하면 이는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되고 네. 그 결과 동료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신뢰는 단지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상대방이 본인에게 갖는 기대를 얼마나 잘 충족했는지가 중요하죠. 이런 논리는 정치인이나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 때 내건 공약 잘 지키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걸 충족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면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뢰가 발생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국민들이 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좀 불이익할 수 있어도 네. 이게 방향이 맞으면 옳게 결정한다거나 네. 그런 행동을 할 때. 예,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보고 신뢰 감정이 발생하는 순간은 대체로 상황이 어려울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좋고 잘 풀릴 때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신뢰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사마천 사기 위세가 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빈사양처 가정이 어려울 때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세란식충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죄송합니다. 예.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을 분별할 수 있으며 질풍지경초 세찬 바람이 불면 굳은 풀인지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좋을 땐. 그러니까 사람의 진면목은 네.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에 따라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꼼수 부리지 않고 원칙과 대의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국민들이 신뢰를 갖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지지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들란 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극한 상황이나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위기 속에 영웅이 탄생한다. 그죠? 예. 한편 누구에게 신뢰를 얻을 것인가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예. 어떤 대상에게. 그러니까 춘추시대 사상가 관중이 관자라는 책 목민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정의 법도로 고을을 다스릴 수 없고 고을의 법도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며 나라의 법도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신뢰를 얻을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신망받는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들에게만 신뢰를 획득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을의 원님이 되고자 한다면 가족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고을 전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특정 고을의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어야 하는 백성의 범위도 굉장히 넓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넓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지 네. 이게 지도자로서의 그릇의 크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왜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정치인이 말하는 국민이 모두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주민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고을의 법도에 머무는 것에 불과하죠. 네. 이런 사람은 나라나 천하를 다스리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큰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 관중은 다음과 같이 조언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천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국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량이 있어야 한다. 만약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여 판단을 그르치면 인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심을 얻어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지지 기반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되려면 긴 안목에 따라 판단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칙과 대의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신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도자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